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지난 8주 동안 여러분들하고 정말 자식과 같이 함께 만들어 본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9,000분이 프로그램을 갖고 지금 이용하고 계세요. 비록 무료 버전이긴 하지만 지난 8주간 동안 정말 제가 제 자식한테 주는 것처럼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그러면 잘 활용하고 해야 될지 오늘 마지막 8강에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종 회예요. 그래서 지난 총 8주간 여러분하고 저는 1부에서는 반도체 섹터, 그리고 삼성그룹주, 자율주행, 그리고 LG그룹과 전장부품, 그리고 자동차 전장부품과 현대차그룹, 그리고 메타버스와 게임 컨텐츠 등 NFT, 그리고 지난주에는 저평가 관련 종목들, 이번 주에 아주 저평가 관련 종목들이 선방하고 있죠, 요즘 장에서. 자, 그리고 오늘은 총정리인데요. 1부에서는 이렇게 했지만 또 이제 풀 버전 동영상 2부 세트에서는 거기에 맞게 여러분 마음대로 매매하지 마라, 그러면서 제가 시스템 매매 신호,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드렸죠. 무료로 신청하신 분들한테 문자로 9,000분한테 드렸는데요. 거기서 RSI 매매 신호, 그리고 이제 관련돼서 또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큰손 매집부터 시작해서 수렴 확산, 그리고 장기 추세 변곡과 거래량의 관계, 그리고 실시간 외국인 추적하는 프로그램까지 드렸어요. 어떠신가요? 실시간 추적 매매 프로그램. 세상에, 야, 이런 게 공짜야? 네, HTS 상에서 공짜인데 몰랐죠, 여러분들이. 왜? 그것만 보면 안 되고 조합을 해서 보면 되니까. 자, 그래서 3 곱하기 3은 뭡니까? 네, 3 더하기 3은 6이에요. 그렇지만 3 곱하기 3은 9입니다. 30 더하기 30은 60입니다. 30 곱하기 30은 900입니다. 바로 그 900의 효과를 만들어낸, 그렇죠? 프로그램, 자동 매매 프로그램 시스템.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다시 강의가 끝났지만 맨 처음에 이 강의를 했을 때 왜 제가 그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여러분들한테 드렸는지 얘기를 안 했어요. 왜 그런지 잠깐 한번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말을 한번 전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제가 주식을 막 시작했을 때 2002년 정도 됐을까요? 한 5년 정도 됐는데 주식시장에 온 지, 증권회사 막 다니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일본 주식을 우리나라가 따라가요. 그래서 일본 시장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면 바로 노후 준비예요. 우리나라가 유럽은 한 100년 걸린 거, 그리고 일본은 한 40년 걸린 거를 한국이 급속하게 빠르게 고령화가 막 다가고 있었습니다. 평균 수명이 61세에서 갑자기 70세, 80세로 막 늘어나고 있어요. 70세대로. 자, 그래서 보니까 나는 노후라는 것은 65세입니다. 고령 65세, 요즘은 초등학생이죠. 한참 팔팔하신다는데 당시만 해도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가 65세, 63세 그랬어요. 자, 그래서 2000년도에 진짜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200만 원을 정도 갖고 가면 나는 살 수 있다. 32%. 얼마면 노후 준비 당신은 월 살 수 있느냐. 그리고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27%, 500만 원 이상, 지금으로 따지면 1000만 원 이상 사실 수 있다는 분이 18%였어요. 그래도 일본을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보건복지부, 후생성이죠. 국민연금 문제로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에 굉장한 갈등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일본은 특정 정당이 정권을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50% 이상을 장악을 한 적이 없어요. 지난 30년간. 왜 그러느냐? 국민연금, 후생성에서 말하는 그 국민연금을 누가 건드리는 순간 그 당은 초토화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죠. 국민연금 누가 건드리는 순간 그 사람은 다 표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가면서 집권당이, 일본이 당을 50% 이상을 표를 확보하지 못한 현상.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계속 침체되어 있었는데, 자, 앞으로 나는 그러면 노후를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나라는 50%의 노인 인구의 50%. 여기서 노인 인구라는 것은 65세를 의미합니다. 65세의
50%가 월 100만 원 미만의 소득으로 사는 극빈곤층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51%로 브라질이라든가 멕시코 2위에 있는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 거기가 한 25%, 22% 정도 됩니다. 거기보다 2배 이상 높아요. 압도적입니다. 전 세계 한국이 1등하는 게 있어요. 압도적으로 2등하고. 청소년 자살률.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또 압도적인 게 노인 빈곤율. 2등하고 격차가 2배 이상이에요. OECD 국가 중에서. 자, 그러면서 저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증권업을 해가면서 내가 저의 노후를 준비할까? 평생연금의 개념으로. 그래서 노후가 근데 너무 길다. 우리나라 그때 당시 2000년도에 평균 수명률이 61세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65세.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당시에 연금을 드는 게 있어요. 국민연금 말고 이 뭐 메트라이프라든가 아니면은 그 라이온 있는 거 있죠? 그 라이온 그림이 쓰는 그 회사 있잖아요. 보험회사. 지금은 합쳐졌습니다만 그 회사 연금이 예를 1억 원을 넣으면 61세부터 65세까지 1억 원을 다 줍니다. 월별로 나눠서. 그러면 50개월 동안에 1억 원을 주는 거예요. 월 200만 원씩. 근데 65세까지 주는 게 아니죠. 65세가 평균 수명이었어요. 당시만 해도. 98년도, 97년도.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주는 거예요. 연금을.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시에는 65세의 사람이 평균 수명이었으니까 죽는데 남자 같은 경우 지금은 80세 살죠. 1억 원은 매월 200만 원씩 80세까지 줘야 돼요. 왜 그러냐? 이게 평균 수명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거의 매년 2000년 이후에 매년 남자의 평균 수명, 여자의 평균 수명이 1년씩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남자는 평균 80세십니다. 여자분은 83, 4세. 똑같이 지금은 연금을 들으면 1억 원을 갖고 들어놨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80세까지. 그러면 240개월간에 나눠주는 거니까 아무런 의미 없죠. 당신이 이때 죽는다고 보고 5년 타고. 그러니까 그때 들으신 분들은 매월 2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뭐냐? 소득이 없는 노후가 너무 길어요. 은퇴한 이후에.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주식은 장기 투자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묶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계속 돈이 들어오면 장기 투자하면 좋은데 그러면 장기 투자를 적지만은 해가면서 주식으로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배당받는 형태로 주식으로 늘려가야 되겠는데 그래 가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장기 다 돈을 묶여놓을 수는 없으니까 거기서 생활비도 뺐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미래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국가가 책임져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일본을 보나 미국을 보나. 세계 최고의 국가인 미국도 국가가 책임져 주지 않는데 대한민국이 어떻게 책임져 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노후를 준비해야죠. 그래서 저는 제가 준비된 있는 증권업에서 준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내가 1년에 30% 매매로 그리고 번 돈은 장기 투자하자. 그래서 B계좌를 만들자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장기 투자를 100% 갖다 다 하면 좋지만 당장 목돈이 없으니까 30대 초반에 무슨 목돈이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생활비도 뽑았어야 되니까 돈이 묶이면 안 되니까 일단은 매매를 하자. 그리고 장기 투자를 B계좌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갖고 5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내 돈 500만 원, 원금 500만 원, 거기서 들어돈 500만 원. 그래서 1000만 원을 어떤 종목의 B계좌에다가 놓고 계속 사는 겁니다. 장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계속 적금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생활비도 뽑아서 먹고 뭐 하고. 자, 그렇게 해서 시장하고 종합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내가 1년에 30%만 그때는 이제 젊었으니까 좀 더 공격적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지금은 어림택도 없죠. 성장률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지금은 20%만 돼도 땡큐겠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이 뭐냐면 나의 목적에 맞는 금융상품이 있는지를 봤어요. 그랬더니 ETF가 있었습니다. 즉 인덱스 펀드, Exchange Traded Fund. 인덱스 펀드를 상장시킨 게
ETF예요. 자, 그래서 주식처럼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거. 왜 근데 이게 중요했느냐 저한테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갈 때는 다 돈을 버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그렇죠?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갈 때 뭐 1억 갖고 5억 만들었다, 뭐 10억 만들었다. 근데 나중에 한번 살짝만 빠지면 다 털리고 없어 시장에서. 절반은 나가 떨어져. 자, 그러면 떨어지는 주식을 잘한다는 거는 그래서 나의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은 올라갈 때 잘하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 내가 뭔가 방어하는 거. 떨어질 때도 손실을 크게 입지 않고 입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나중에 다시 회복되는 어떤 그런 거를 만들어내는 거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게 뭘까? 실제 그런데 선배님들한테 물어보고 돈을 번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100억 이상 당시에 있는 분들을 보니까 주식이나 이런 걸로 대부분 다 올라갈 때 잘 번 분보다 떨어질 때 잘 지키거나 떨어질 때도 돈을 버는 것을 연구하신 분들이에요. 실제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으셨고. 그래서 그분들을 보니까 주로 선물을 하고 있으셨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도박 형태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합성 매매 형태로.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그걸 많이 배웠어요. 옆에서 보고 실전 매매해가면서. 왜냐하면 이거 비행기 조종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지 머릿속으로 안 됩니다. 실제 실전을 많이 해봐야 돼요. 도제식으로 옆에서 배워야 돼. 부기장처럼 기장 옆에 앉아가지고. 자, 그런데 레버리지라는 것은 종합주가 지수가 10% 올라가면 20% 올라가는 거고 10% 떨어지면 20% 떨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인버스라는 거는 종합이 10% 떨어지면 20% 수익이 나고 종합이 10% 올라가면 20% 손실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양한 형태를 뽑은 다음에 4개로 압축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선물 시장이 있었고 ETF 시장은 활발하게 되지 않았어요. ETF 시장이 우리나라로 활발하게 된 것은 한 2013년 정도부터 조금씩 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형식만 있었지 거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도 준비를 계속 선물을 매매해가면서 합성을 해가면서 준비를 했던 거죠. 그리고 ETF 시장이 이제 홍콩이라든가 미국에서부터 활성화가 되고 우리나라도 정착이 돼서 막 태생하기 시작했을 때 많은 ETF 상품이 있습니다. 금 ETF도 있고 많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주식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가가 2000포인트에서 코로나로 1500포인트로 쭉 떨어져도 방어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올라왔을 때는 충분히 그러면 살아만 남으면 방어만 하면 완전히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니까. 그래서 그 주가 폭락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불행이지만 저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을 주식을 해가면서 만든 겁니다. 방어할 수 있는 상품이 뭘까? 선물도 있고 옵션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좋은 거는 ETF입니다. ETF 중에서도 주가지수 ETF. 그래서 한 100, 지금 60개 정도 되는 ETF 중에서 여러분은 4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왜 4개만 알고 있으면 되느냐? 거래가 가장 많아요, 이게. 자, 종합주가지수 올라가는 쪽에 베팅하는 거, 코덱스 200 레버리지. 종합이 올라갈 때 10% 올라갈 때는 2배 올라갑니다. 20%. 거래소 종합이 떨어질 때 베팅하는 거 인버스 곱하기 2. 종합이 10% 떨어질 때에는 20% 수익이 납니다. 제가 일부러 화살표는 이렇게 했지만 사실 20% 수익이에요. 그리고 코스닥 똑같습니다. 자, 근데 종류가 많아요. 레버리지라는 종류도 많고 인버스라는 종류도 많고. 그래서 코드 번호를 외우십시오. 지금까지 지난 10몇 년간 매일 거래량이 가장 많은 거예요. 뭐냐? 거래소 쪽에서는 올라가는 쪽에 베팅하는 레버리지는 코드 번호 122630. 당시에 17,600원이었네요. 제가 이거 한 10몇 년 전에 뽑은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자료. 자, 그리고 인버스 떨어지는 쪽 코드 번호 252670. 코덱스 선물 인버스 곱하기. 이게 왜냐하면 타이핑을 칠 때 하나라도 잘못 치면 여기에 스타 레버리지 뭐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코드 번호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거래소 2개, 코스닥 2개. 근데 코스닥은 인버스가 곱하기 2가 없죠. 즉 종합이 10% 떨어지면 10%만 수익이 나. 올라갈 때는 2배짜리인데 왜 그러느냐? 코스닥은 선물 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코드 번호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왜 ETF를 해야 될까요? 가장 지금 문제가 뭡니까? 노후에 뭐한 게. 돈이 적은 거가 첫 번째 문제죠. 1억 있는 사람하고 10억 있는 사람하고 100억 있는 분하고. 100억이 있으면 다 좋을 것 같죠? 아닙니다.
만약에 은행 이자를 2%씩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인플레이션은 지금 5%야. 20년 뒤에 이 2% 복리로 단위로 계산됐을 때 이 2%씩 내 돈은 늘어나겠죠. 1억 2천 되고 1억 3천 되고 1억 6천 되고. 그러면 인플레이션 5%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2억이 되어 있어야 돼요. 복리로 계산 5%니까. 2억 이상 된단 말이에요. 더블 이상으로.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얼마 된 거예요? 5, 6천만 원 손실입니다. 1억 갖고 있는 사람은. 1억 갖고 있는 사람은 5, 6천만 원 손실이죠. 10억 갖고 있는 사람은 5, 6억 손실이에요. 은행 이자에 넣으면. 100억 갖고 있는 분은 얼마 손실이냐? 5, 60억 손실이에요. 누가 더 큰 손실입니까? 1억 갖고 있는 분이 100억 갖고 있는 분이. 무슨 얘기냐? 1억 갖고 있는 분은 그래도 은행 이자 2%인데 만약에 지금 인플레이션율은 우리 전 세계는 7.5%입니다. 작년 대비 소비자 신뢰 지수 CPI 지수가 40년 만에 최고 올랐다. 미국이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인플레이션 7.5지만 제가 5%로 계산해 봤어요. 이 상태로 20년이 가면 나는 1억 갖고 있으니까 이거 갖고 1억 다 쓸 수 있냐? 아니에요. 구매력이 떨어지잖아요. 노후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100억 갖고 있는 분은 어때요? 앉은 자리에서 50억 손실이에요. 20년 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누가 더 주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재테크를 1억 갖고 있는 분보다는 10억 갖고 있는 분이, 10억 갖고 있는 분보다는 100억 갖고 있는 분이 더 적극적으로 내 돈을 인플레이션 시대에 방어를 해야 될 필요성이 느끼죠. 노후도 준비해야 되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재테크를 열심히 하는. 재테크를 잘해서 돈이 많아진 게 아니라 땅이라든가 뭐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큰 돈을 벌어줬다. 그럼 그걸 지키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적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벌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누가 유리할까요? 지키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왜? 성을 방어하는 사람이 공격하는 사람보다 3분의 1만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해. 근데 여기는 실수도 안 해야 되지만 뭔가 기회를 잡아야 돼. 여기는 이미 기회는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주식은 장기 투자하는 게 맞다. 장기 투자하는 게 맞는데 문제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 매일같이 매매를 하면 수수료가 나가. 너무 많이 나가, 수수료가. 그렇죠? 단기 매매라면 1년을 250일로 잡으면 수수료가 얼마냐? 지금 여러분들 주식 거래 수수료가 0.25%, 수수료가 아니라 증권 거래세가 0.25%예요. 1년 250일로 잡고 매일같이 데이 트레이딩을 했다고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년에 증권 거래세가 7,500만 원 나갑니다. 원금 1억 원인데 1억 원 갖고 샀다 팔았다 매일 단타 매매를 해요. 그러면 수수료가 증권 거래세만 7,500만 원이에요. 무슨 얘기냐? 내가 1월 1일 날 큰맘 먹고 재테크를 하려고 그럼 주식으로 단타해서 먹고 살아야지. 0.25% 증권 거래세 있고 수수료는 평생 무료 수수료라면. 그런데 했어요. 근데 12월 31일 날도 원금 그대로 1억 원이야. 난 재능 없어. 안 돼. 이게 아닙니다. 엄청난 재능이에요. 증권거래세만 없는 상품을 만약에 샀다 팔았다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1억 원은 1억 7,500만 원이에요. 근데 25만 원씩 계속 재투자 들어놨으니까 실제 연말 되면 2억이 됐겠죠. 그렇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주식을 샀다 팔았다를 잘하는 재능도 중요하지만 어떤 전략으로 할 거냐. 주식을 하지 말고 그럼 만약에 주식하고 똑같은데 증권 거래세 0.25%, 당시는 0.35%였습니다. 이것만 없다면 이거 돈이 되겠는데 내가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주식은 장기 투자하는 게 맞다. 그런데 그것을 벌기 위해서는 뭔가 끊임없이 움직여야 된다. 왜? 돈이 많지 않으니까. 저 같은 경우 당시.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뭐냐? 바로 RSI 지표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배포해드렸던 RSI 지표, 즉 Relative Strength Index, 상대 강도 지수라는 건데요. 25 이하에서 과매도돼서 25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그 종목을 매수해라. 골든 크로스 났을 때. 그리고 쭉 올라가서
시장이 화랑으로 내 종목도 급등 나와서 75 이상까지 RSI 지표가 만약에 가리키면 거기서 찍고 돌파 나온 다음에 데드크로스 나왔을 때 주식을 정리해라. 중간에 있는 건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는 금방 그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되는데요. 큰 요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세 변곡점 파악에 매우 유용하죠. 여러분들 지금 어때요? 제가 무료로 드린 이 RSI 매매 신호가 나오잖아요. 매도 신호, 매수 신호가 거기 데드크로스, 골든크로스가 실시간으로 막 움직이잖아요. 써보니까 꽤 괜찮죠. 옛날에 같으면 여러분들 혼자 그냥 많이 주가가 저점 깼어. 무조건 손절. RSI 신호는 저점 안 깨요. 어떤 경우. 그러면 안 파는 겁니다. 기다렸다가 다시 터닝할 때 그때 10% 갖고 있던 게 5% 추가. 그동안에는 여러분들 임의로 매매를 하셨다면 지금은 어때요? 그렇죠. 시스템 매매 신호가 가르쳐주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야 감정적인 요인을 배제하고 나의 노후 준비. 거기에서 이번 달에 예를 들어서 1억 투자했는데 700만 원 벌었다. 200만 원 쓰고 500만 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B계좌에 계속 모아나가는 종목. 제가 어떤 종목 말씀드렸죠? 네, 모아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 적용하느냐? 레버리지와 인버스. 맨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제가 주식에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당시에는 데이 트레이딩을 해야 됐어요. 매일같이 찍고 박아서 오늘 얼마 벌었다, 일주일 얼마 벌었다, 이번 달에는 얼마 목표. 1억 갖고 그때 당시 제가 모은 돈이 1억 3,700만 원, 2천만 원인가였습니다. 그게 좀 까져갖고 1억 2,700만 원 됐을 때 이걸 시작했거든요. 이걸로 지금까지 계속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불려왔습니다. 그리고 B계좌에 2014년도, 5년도부터는 당시에 차바이오텍, 에코프로, LNF 계속 투자했죠. 특히 차바이오텍에. 당시 9,800원 평균 매수 단가가. 버는 족족 계속 투자했어요. 이걸로 매매해서. 데이 트레이딩하고 벌고 계속. 그 차바이오텍을 얼마에 팔았느냐. 27,000원에 한번 팔았다가요. 맨 나중에 42,000원에 다 팔고 나왔습니다. 2018년도 제 기억에는. 자,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일부 LNF나 에코프로는 일부는 아직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일부, 극히 일부. 거의 다 정리했으면 상징적인 걸로 한 뭐 10주 이런 식으로. 왜? 저한테 큰 성공을 안겨준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거 공개해도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이용하느냐? RSI 지표는 방향성을 선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가 골든크로스 상태, 이렇게 골든크로스 기준선이 있으면 골든크로스 상태에 있다. 그러면 그날은 계속 레버리지만 매매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깨질 때까지. 다음 날도 골든크로스가 안 깨졌네? 그럼 레버리지만 진입하는 거죠. 확률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종목 선택, 레버리지냐 올라가는 쪽에 베팅할 거냐 떨어지는 쪽에 베팅할 거냐를 넘어서 데드크로스가 나 있으면 레버리지가 그러면 계속 인버스만 갖고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겁니다. 그래 RSI를 지표로 설정하고 비중 결정은 신호의 강도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주식선생 박한쌤의 야간 수업에서 자세하게 여러분들하고 매주 일요일 날 밤에 실제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카카오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카카오가 1번 지점, 2번 지점, 3번 지점, 4번 지점. 보시면 4번 지점에서 어떻게 됐어요? 골든크로스가 났네요. 녹색 선. 이게 기준선이에요. 뚫고 올라왔죠. 최고 저점 찍은 다음에 가장 저점이잖아요. 몇 개월 만에. 저점을 여기를 찍은 다음에 터닝했는데 골든크로스가 났죠. 그 골든크로스 난 가격이 바로 가격 지표는 여기네요. 즉 가격 지표를 보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RSI 보조 지표. 이게 매수 신호는 골든크로스면 매수 신호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예요? 11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얼마에 팔아요? 데드크로스 나는 지점. 최고 가격에 못 팔았네요. 데드크로스 나니까 15만 5천 원 정도 팔았네요. 50% 정도 수익률. 자, 그 다음에 앞에 거 한번 잠깐 볼까요? 여기 2번 한번 볼게요. 골든크로스 나왔네요. 2번보다 상징적으로 1번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 1번 골든크로스는 어떻습니까? 골든크로스가 났는데 골든크로스 난 앞에 뭐가 있어요? 무릉덩이. 파란 무릉덩이가 있죠. 즉 과매도 영역 25 이하로 내려갔다가 그 다음 나온 골든크로스. 이거 확실한 골든크로스. 주가 추세 하락 나왔다가 골든크로스니까. 이때 거래량 주가 폭락, 거래량 급등 나오고 골든크로스 나왔다.
그리고 나서 가격을 쭉 보니까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한번 7만 원 정도. 그리고 데드크로스 처음 나왔네요, 이 자리에. 첫 번째 나온 데드크로스에서 정리해 주는 겁니다. 8만 원, 5천 원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다시 이런 잔파도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는 무시합니다. 그리고 데드크로스 나왔으니까 다시 안 붙죠. 판 가격보다 높은 가격이지만 안 붙어요. 최고 가격에 파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골든크로스에 다시 잡아주고. 무슨 얘기냐. RSI 보조지표는 장기 추세를 이 자리 최고 싸게 사갖고 여기에 파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내가 카카오를 장기 투자하고 싶은데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오면 괜찮은데 안 올라왔을 때 먹고 살 게 없잖아요. 생활비는 매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을 장기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그쪽은 장기 투자로 주식은 좋은 주식은 갖고 있고 그래가면서 내가 매일같이 겪어야 되는 카드값 그리고 아파트 담보대출 받은 거 원금이자 그리고 애기 기저귀값 이런 것들 있죠. 장기 투자 종목을 팔아갖고 해먹을 수는 없잖아. 단기로 돌려가면서 벌은 돈, 생활비 쓰고 남는 돈 갖고 계속 재투자하는 거예요. 카카오든 삼성전자든. 그 원리입니다. 근데 그걸 저는 ETF, 왜? 증권거래소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선택한 거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주식을 할 때는 이렇게 3개월 혹은 한 달 혹은 일주 이렇게 매매 신호가 한 번씩 나오는 형태로 지금 적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확한 의도를 알고 RSI 매매 신호를 활용한다면 여러분도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는 훌륭한 동반자가 될 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RSI 보조지표를 활용했을 때 어떠한 장점이 있고 그걸 내가 장기 투자를 할 때 그리고 매매 신호로서 활용해서 데이 트레이딩이 아닌 단기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씩 운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는데 활용할 것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샘플을 한번 봐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RSI 보조지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원리를 알고 활용하면 매우 좋습니다. 놀라운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지금 보시면 이거는 이제 에코프로예요. 에코프로 BM인데요. 에코프로 BM이 예를 들어서 골든크로스 아래는 보지 마세요. 가격 지표는 보지 마십시오. 가격 지표는 어차피 후행 지표입니다. RSI 매매 지표를 보고 주식을 사고 팔아야지 가격 지표를 보고 사고 팔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죽은 지표지. 자, 골든크로스가 난 지점이 1번, 골든크로스가 난 지점 2번, 골든크로스가 난 지점 3번, 골든크로스가 난 지점 4번, 골든크로스가 난 지점 이렇게 있어요. 4번까지. 그리고 제가 가나다라는 1번 골든크로스 이후에 데드크로스 난 지점. 그렇죠? 2번 골든크로스 이후에 데드크로스 난 지점. 3번 골든크로스 이후에 데드크로스 난 지점. 4번 골든크로스 이후에 데드크로스 난 지점을 의미하는 게 가나다랍니다. 즉 1, 2, 3, 4는 골든크로스, 매수 신호. 가나다라는 매도 신호예요. 자, 볼까요? 자, 그러면 골든크로스 신호 이후에 매도 신호가 여기서 나왔죠? 이때 당시에 가격이 한 16만 원, 17만 원 정도 되겠네요. 17만 원 정도. 자, 그리고 데드크로스가 한 22, 3만 원 정도에서 가지점에서 이게 한 사이클입니다. 매수와 매도. 그리고 2번 지점은 매수와 매도. 3번 지점은 매수와 매도. 최고점에서 못 팔았네요. 그렇죠? 다 신호가 최고점이 아닌 지점. 한참 위에서 한 10% 밀린 거예요, 이게. 가격으로 보면. 자, 그 다음에 라는 여기 매수와 매도. 자, 여기도 최고 지점에 못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장대 음봉 나온 다음에 중간이나 그 종가상으로 팔았기 때문에 실제 57만 5천 원에 못 팔고 제 기억에는 한 54만 원, 3만 원 정도의 데드크로스가 나왔습니다. 그때 나머지 다 정리하셨을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 장기 투자로 종목을 사서 갖고 가면 됐지만 실제 이 주식이 여기서 몇 개월 걸려요. 그 사이에 그럼 손가락 빨고 장기 투자 종목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한 사이클씩 이렇게 매매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총 4번을.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골든크로스가 첫 번째 나온 지점은 이 지점이에요. 1번 지점.
자, 그런데 1번 지점에서 주식을 샀다가는 계속 떨어지는 지점에서 샀기 때문에 왕창 사갖고 기다린다? 거래량도 없는데? 그거는 실제 주식 안 사본 사람이나 하는 얘기입니다. 내 주식이 언제 올라갈지를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아무리 좋은 주식이지만 가치가 좋다 하더라도 실적이 따블이 나고 뭐 2차 전지가 호황이라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0원만 원어치 사고 싶어도 이때는 200, 100, 200만 원 사놓고 보초 지키는 겁니다. 진짜 주식이 움직이기 시작한 때는 여기서부터 스타트가 끊어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정배열 구간에 61선 우위로 정배열이 쭉, 이거 보세요. 61선이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잖아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가가 움직인 건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막 팡팡팡팡 튀어 올라가는 건데 이때 당시가 17만 원, 18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거래량도 여기서부터 터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 C 지점입니다. 즉 정배열이 61선, 21선, 51선, 즉 삼각형이죠. 면적이 넓은, 거래일수가 많은 이 면적이 60일, 길이가. 그 다음에 21선, 51선, 일봉. 안정된 형태죠. 장기 이동 평균선이 맨 아래에 있고 그 다음 짧은 게 위에 있는. 즉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 C 지점을 대변곡 C 지점이라고 그럽니다. 역배열되어 있거나 수렴되어 있다가 이런 식으로 삼각형 형태로 벌어진 형태. 길게. 61선 깔고 21선 깔고 51선 그리고 일봉. 이런 형태로 정배열이 되는 시작점. 즉 수렴되어 있다가 이평이 다 뭉쳐있다가 정배열로 확산되는, 그러면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한 점, 거래량이 터져가면서 대변곡 C점이에요. 대변곡 C점을 쭉 따라갔더니 골든크로스이긴 해요. 다행히. 그렇지만 그 골든크로스 이전에 누가 있어요? 저점 깨다가 터닝포인트를 먼저 만들어낸 골든크로스 1번. 아, 무슨 얘기냐? 주가가 수렴돼서 확산된 다음에 완전히 역배열 61선, 21봉, 51선, 21선, 61선으로 완전히 역배열된 구간. 이건 역삼각형의 모습이죠. 면적이 길이가 가장 길은 게 누구예요? 61선. 그 다음 21선, 그 다음 51선, 그 다음 일봉. 역배열되는 지점이죠. 대변곡 D 지점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컨버전스, 정배열되고 디버전스,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역배열되고. 즉 가장 큰 대사이클이 완성된 구간. 뭐가? 이평선이 정배열 시작 수렴점, 이평선 역배열 시작 수렴점. 자, 그런데 장기 투자하실 때는 저렇게 투자하시는 거예요. 이 강의를 어디서 했어요? 그렇죠. 수렴과 확산이라는 거에서 여러분들한테 매매 프로그램 제가 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받아보신 분들 기억나시죠? 거기에서 수렴과 확산에서 제가 일봉 다 지웠잖아요. 똑같은 차트 하나 있고 두 개 있는데 일봉이 다 없죠? 이것만 쫙 있죠. 다 지우니까 어때요?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거기서. 장기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 그랬다가는 굶어 죽어. 마냥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부모님이 돈 한 1억 주고 네가 뭐 준비해봐라. 예. 월급은 부모님 집에 살아가면서 월급은 생활비는 엄마 아빠한테 받아 쓰고 내 돈 월급은 다 뭔가 적금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든지 저 정도 나이 됐으면 전문직이시라. 예. 주식에 또 단꼬나 박아 넣었어도 계속 수입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안 건드려도 되는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모아도 가야 되고 그걸로 먹고도 살아야 되는 이런 경우가 아주 요거 하기가 어렵습니다. 알지만 못 기다려요. 시간과의 길이를. 그래서 RSI 매매 지표를 하는데 잘 보시면 그래도 투자는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여기는 아니지만 계속 모아 나가셔가면서 어느 지점에서 다 정리해야 되는데 RSI 지점의 좋은 점은 뭐냐? RSI 매매 신호의 좋은 점은 대변곡점, 제가 일부러 대변곡 그래프를 없는 거를 띄웠습니다. 잘 보세요. 이 지점이 아까 역배열된 지점이죠. 대변곡점 D 지점.
역배열이 나오기 전에 뭐가 나와요? 라 지점에서 데드 크로스가 나오죠. 대변곡 C 지점. 이 지점에서 나오기 전에 2개월 전에 뭐가 나와요? 골든 크로스가 나오죠. 대변곡보다 앞에 누가 나와요? 그렇죠. 골든 크로스가. 대변곡 역배열로 완전히 추세 끝났다라고 신호 나오기 전에 누가 먼저 나와요? 데드 크로스가 라 지점에. 대변곡 매도 신호 D가 나오기 전에 라 RSI 매도 신호가 먼저 나오고 대변곡 C 지점 매수 수렴 지점 나오기 전에 누가 나오느냐? 1번 RSI 매수 프로그램 매매 신호가 나와요. 즉 수렴 확산에 대한 장점도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그렇죠? 수렴 확산 하신 분들은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데드 크로스 지점, 완전히 D 지점, 대변곡 D 지점, 대변곡 C 지점. 장기 투자 매수 관점이죠. 자, 그런데 그 전에 뭐가 나오느냐? 계속 빠지다가 신호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잖아요. 앞에 불화산 모양이 있죠. 그 불화산이 극복을 못하죠. 다의 불화선은 여기는 RSI가 한 9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뭐예요? 데드 크로스가 불화산이 있지만 앞에 것보다 작죠. 라 지점. 얘는 한 80 되겠네요. 가격은 높아요. 누가? 에코프로 BM의 가격은 다 지점의 가격보다 라 지점의 가격이 얘는 57만 5천 원이고 얘는 한 47만 원 되겠네요. 한 20%나 높아요. 근데 RSI 신호는 어떻습니까? 47만 원일 때 훨씬 높죠. 가격은 올라갔는데 RSI 신호는 거꾸로 헤드앤숄더죠. 데드크로스가 나왔죠. 앞에 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낮아져가면서 데드크로스가 나오는데 주가는 폭등해. 가차 없는 겁니다. 무조건 저 때는 다 매도라고 그랬죠. 싹. 심지어 공매도까지. 그래서 강의를 듣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작년도에 2차 전지 막 화랑일 때 물어보신 분도 있어요.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이 주식 끝났다. 뭐 하라고 그랬어요? 개별 주식 선물 매도 때려라. 2개 말씀드렸죠. 카카오. 그리고 에코프로 BM 2차 전지. 심지어 포스코 캠텍까지 때리라고 그랬죠. 주식 선물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자, 지금 그리고 나서 완전히 엎어지는 게 나왔어요. 이때 주식 선물 매도 10개 들고 있었다면 여기서 5개 더 추가하는 겁니다. 추세 매도로. 아직 완전한 매수 신호 안 나왔습니다. 요즘 반등 나오고 있지만 아직 안 나왔어요. 기회입니다. LG화학에서 한번 해먹고 하이닉스하고 매도 때려서 공매도 주식 선물 요거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그럼 벌은 돈 갖고 뭐 하는 거냐? 제2의 에코프로 같은 주식 찾아서 계속 묻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골든 크로스 바닥에서 장기 추세 계속 빠지다가. 자, 그러면 이런 개념으로 대변곡을 보면 어떤가요? 이제 대변곡점이 C 지점이고 매수 후 계속 추세 하락하다가 터닝 포인트, 수렴 이후 확산되는 구간. 그렇죠? 이평선의 간격, 스프레드가 벌어지죠. 수렴 이후 역배열되는 구간. 벌어지기 시작하네요. 대부분 좋은 주식일수록 1대 3입니다. 올라가는 게 1년 걸렸으면 10개월 걸렸으면 떨어질 때는 그 가격으로 떨어질 때는 3개월에서 4개월밖에 안 걸릴 거예요. 왜 그런? 참 많게는 4개월, 많게는 5개월. 나쁜 주식일수록 더 빨리 떨어져요. 왜? 실적이 못 받쳐주니까. 기대감만 갖고 올라왔으니까. 떨어지는 각도만 봐도 그 회사 재무제표를 대충 짐작할 수 있어요. 자, 대변곡 D 지점, 대변곡 C 지점 사이에 있는 가, 나, 다, 라, 즉 한 번, 두 번, 세 번 사이클 보입니까? 보이시죠? 매매의 구간입니다. 대변곡은 투자의 구간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RSI 지표는 투자 지표입니까? 매매 지표입니까?
맞아요. 매매 지표. 왜? 제가 나의 노후도 준비하고 그럼 인플레이션을 이겨야 되는데 돈을 까먹으면 안 돼. 생활비도 써야 되고 투자할 만큼도 벌어야 돼. 근데 주식은 매매를 할수록 불리해. 그렇죠? 회전율이 높을수록 불리한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안 할 수는 없어. ETF를 갖고 했을 때는 상관없어. 증권거래소가 없으니까. 주식은 매일같이 데이 트레이딩 하면 안 돼. 장기 투자하는 종목도 찾아냈지만 하나의 차트에 거기에다가 매매도 병합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B계좌 주식은 계속 모아가. 모아가는 주식도 에코프로 BM이야. 근데 매매도 에코프로 BM으로 해. 거기서 벌면 다시 또 B계좌로 넘겨.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RSI 지표는 매매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매매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데이 트레이딩은 아닙니다. 투자하는 지표는 대변곡 지표, 수렴 확산 지표로 보는데 하나의 차트로 그거를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바로 제가 여러분한테 실전 매매로 하라고 드린 매매 프로그램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자세한 내용들, 종목 고르는 거나 지난번에 아모레퍼시픽 대변곡 이후에 매수 타이밍 나왔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지금 잘 올라가고 있네요. 그렇죠? 공개방송에서 이거 타이밍 이거하고 누굽니까? 코스 그거 얘기했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두 종목. 그렇죠? 코스맥스하고 에코프로, 강원랜드. 그런데 면세점 관련주들이 타이밍이다. 지금 많이 올랐어요. 공개방송 들으신 분들 그때 뭐 제 기억에 1,300명인가? 2주 전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좀 더 잘 활용하는 거.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HTS를 실전 매매로 봐가면서 하는 게 최고 좋습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교육이 되죠. 그렇죠? 대변곡 활용하는 거. 그 대변곡 중간중간마다 나오는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를 어떻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구분할 건지 여러분한테 드린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매매 신호 프로그램에. 그 프로그램을 갖고 이제 여러분 걸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마세요. 뭐냐? 자, 운전해봐. 여러분들한테 자동차를 하나 사줬어요, 제가. 스포츠카를. 아니면 그냥 일반 자동차, 제네시스, 그랜저 같은 거나. 그러면 초보 운전자야. 운전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왜 못해요? 면허증 다 땄는데. 신호등 다 볼 줄 알고 면허증 정부가 인정한 거 받았는데 왜 못합니까? 해본 적이, 그러니까 익숙하지가 않은 거지. 매매 프로그램 주면 여러분 다 될 거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걸로 만들려면 왜 그게 어렵냐면 그냥 하면 되는데 왜 어렵냐? 여러분은 여러분 재산을 걸고 해야 돼. 내 돈 1억 원이면 1억 원. 아파트 하나 갖고 여유가 갖고 있는 거, 두 채 갖고 있는 거 하나 전세 놓은 거 거기서 받은 전세금 5억 원 중에서 2억 원이나 1억 원 갖고 내가 매매를 해야 돼. 투자를 해야 돼. 박한쌤이 가르쳐준 프로그램으로. 그런데 무서워. 무섭잖아요. 이 돈이 1, 200만 원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처음에 1, 200만 원만 갖고 하는 거예요. 대표님 그러다가 주가가 날아가면 어떡합니까? 상관없습니다. 왜? 주가는 언제 이 종목만 있는 게 아니잖아. 종목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가 안 되는 게 문제지. 주식시장은 항상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2차 대전이 일어났어도 3일만 멈췄어, 주식시장이. 매일 열려. 그렇죠?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전쟁 하나만 안 했으면 좋겠는데 러시아 놈들이 하려고 그러고 미국 놈들이 하려고 그러고 러시아 백성들은 지금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죽느냐 사냐예요. 우크라이나 백성들은.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전쟁을 하면 전쟁주가 올라갈 것 같고 안 하면 이 낙폭 종목들이 긍정적이고 우리는 그걸 돈으로 보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일가족이 몰살 당하느냐 살아나느냐. 러시아가 점령하면 친미파는 다 죽이는 거고 미군들이 오면 러시아 쪽에 붙었던 사람들은 먹고 살 게 없어지는 거예요.
왜? 다 쫓겨나겠죠. 정권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쨌든 형제들 같은 민족끼리 총질을 해야 되는 거죠. 이미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정부하고는 총질을 하고 있잖아요.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누구는 죽고 사는 겁니다. 누구는 돈으로 보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나만 준비되어 있다면 주식시장은 항상 열려요. 올라간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주식 안 샀어요? 주식 선물 매도 때려먹을 생각하면 돼. 높은 자리 오고. 주가 폭락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왜? 폭락 나오면 주식 사면 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 주가 폭락, 거래량 급등. 삼성전자입니다. RSI 매매 신호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잘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예요. 모든 주식은 시장의 영향을 받습니다. 심지어 삼성전자도. 코로나 때 주가가 폭락하죠. 코로나 때 주가가 폭락합니다. 삼성전자가 얼마에? 6만 얼마에서 2, 3천 원에서 어디까지? 네, 4만 원 전후까지. 종합주가 지수는 2,000포인트에서부터 1,470포인트 정도까지 폭락 나오죠. 삼성전자는 7만 원에서 4만 한 2천 원까지 뭐 많이 빠졌고 3만 원 빠졌다고 보죠. 마이너스 한 40%. 주가 폭락 나오는데 주가만 폭락 나오나요? 거래량 볼까요? 네, 전무후무한 거래량이네요. 주가 폭락 1번, 거래량 폭등 2번. 그 뒤로 주식은 날아갑니다. 삼성전자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대부분 모든 주식이 그렇습니다. 자, 그때 중요한 게 하나 있네요. 폭락할 때 여러분은 못 삽니다.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실제 못 사요. 사고 싶어도. 갖고 있는 주식은 안 팔으면 다행이지.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보지 말라고 그랬죠. RSI 보조지표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무릉덩이가 있네요. 파란색. 그리고 골든크로스가 났네요. 얼마에? 주가가 폭락한 이날. 1, 2, 3, 3일 폭락한 날 다음 날. 가격은 장중에 빠져있지만 이미 골든크로스는 났어. 앞에 근데 무릉덩이가 있어. 파란색, 과매도. 근데 그 무릉덩이가 어떤 거예요? 앞에는 없잖아. 이때 이후 처음 나오는 가장 강력한 과매도죠. 2019년도 7월달, 8월달 이후 이때 당시 주가는 4만 한 7, 8천 원 됐겠네요. 그때 이후에 가장 강력한 무릉덩이에요. 과매도 심리. RSI 보지. 그런데 그러고 나서 골든크로스 났어. 매수 신호가 어떻게 해요? 과매도 신호인 25 이하에서 플러스 골든크로스. 어떻게 해야 돼요? 강력 매집이죠. 근데 주가가 더 폭락할 수도 있잖아. 무서워서 손이 안 나가죠. 대신 삼성전자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 매수 신호 났으니까 팔지는 말자. 내가 100주 갖고 있으면 1000주 갖고 있으면 현금으로 지금 3천만 원 1억이 있는데 1억 원어치는 다 못 사더라도 1000만 원어치는 더 살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갖고 있는 거에 절반이든지 현금의 10분의 1이라도 사야 되는 겁니다. 그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이 신호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의 감정에 의해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저걸 보고 움직이는 겁니다. 이걸 제가 지금 극단적인 예로 보여드리는 거는 극단의 공포감 혹은 극단의 탐욕감이 들 때 여러분의 감정에 의해서 뇌동매매, 사야 될 자리에서 팔고 팔아야 될 자리에서 사는 그런 뇌동매매를 배제하고 매매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 투자의 기준은 아닙니다. 왜? 사서 한참 뒤에 팔아야 되는데 그 사이에 RSI 보조지표는 5번, 6번 신호가 나온단 말이에요. 한 사이클에.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한 주에서 한 달 매매, 단기 매매로서 데이 트레이딩은 아니고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바로 RSI 지표다. 그러면 뭐를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돈이 벌리니까 뭘로 먹고 살아? 장기 투자하는 종목. 하이닉 삼성전자가 빠졌다 해갖고 삐계자. 팔지 말라고 얘기해요. 저에게는. 계속 벌은 돈으로 생활비 쓰고 삐계자는 건드리지 마라. 그래야 큰 돈 되는 겁니다.
즉 투자와 매매를 분리하는 거예요. 계좌에서. 그래야 장기 투자를 모아놔야 여러분들이 살아요. 매일같이 매매해서는 돈 못 법니다. 왜냐? 후달려 사람은. 액수가 커질수록. 그런데 장기 투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유리해. 심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는 아니지만 여기서 벌어서 계속 재투자하는 개념으로 그런 전략을 말씀드린다. 자, 이거는 LG화학인데요. 10배가의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1000%, 10배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 근데 이제 이 종목은 10배 이상은 못 올라갔죠. 왜? 물적 분할하는 바람에 LG 엔솔을 물적 분할하는 바람에 10배가는 물 건너갔지만 당시에는 그걸 뭐 알 길이 있었나요? 자,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주가 폭락. 그래서 23만 원까지 내려오고 거래량은 전무후무한 폭등. 손바뀜이 나왔죠. 어느 만큼? 지난 몇 년간 없던 강력한 손바뀜이. 자, 그래서 근데 그 손바뀜이 나온 앞에 뭐가 있어요? 나왔을 때, 그렇죠. 과매도 이후에 골든 크로스가 있으니까 이게 손바뀜이 중요한 거지. 이거 없으면 더 떨어지면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얘가 떨어지면.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과매도의 거래량 폭등에 골든 크로스가 나왔는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보니까 이동평균선이 삼각형 형태네요. 61선, 녹색선, 빨간색 21선, 그리고 검은색 51선, 일봉이 위에 있어요. 무슨 얘기냐?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이번 시점에서부터 LG화학은 이동평균선, 주가가 계속 빠져가면서 이동평균선이 수렴한 이후에 뭐다? 대변곡 C점. 이동평균선이 급속도로 확산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코로나 시장 때문에 충격을 받은 것뿐입니다. 이때 이런 주식은 그 다음에 반드시 다시 갑니다. 왜? 회사가 좋으니까. 코로나라는 시장 리스크를 맞았지만 회사가 좋고 이미 출발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대변곡 C점이에요, 여기가. 정배열로 되어가면서. 계속 역배열상으로 내려오다가 갈까 말까 여기서부터 정배열이 시작하죠. 대변곡 C점, 아까 배운 거.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죠. 이때 사람들은 주식을 정리할 수 있지만 앞에 요게 이런 게 있었다. 좋은 주식인데. 그러면 여러분은 다른 주식 내 것도 20% 빠지고 네 것도 20% 빠지고 다 빠졌다. 그럼 다른 거 다 정리해서 이런 거에 꼬나박는 겁니다. 그래야 돈이 돼요. 떨어졌다고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코로나니까 네 것도 빠지고 내 것도 빠졌다. 얘가 더 좋은 거야. 이렇게 앞에 이런 신호가 있는 게. 이해되셨죠? 주가 폭락, 거래량 폭등. 주가 폭락, 거래량 폭등. 그리고 시장 악재 발생 전 종목 자체 선행 상승, 즉 대변곡 C점. 그 앞에 주가가 장기 역배열되어 있다가 수렴한 이후 정배열 구간으로 바뀌었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만약에 물적 분할 안 했다면 지금 LG엔솔의 시가총액이 140조 원까지 갔었죠. 한때. 60만 원 근처 갔으니까. 그렇죠? 네. 140조 원. 그리고 LG화학이 약 40조 원. 180조 원짜리였어요. 그러면 LG화학이 지금 예를 들어서 60만 원이라고 하면 6 곱하기 3. 200만 원짜리 주가였던 거야. LG엔솔 안 했으면. 당시에 23만 원인데 200만 원짜리예요. 물적 분할 안 했으면. 10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이 혹시 폭락하더라도 너무 손 놓고 있지 마세요. 이런 걸 보고 그렇게 잡아내는 겁니다. 아셨죠? 좀 더 어떻게 활용하고 그러면 수익률, 실적을 어떻게 검증해야 될지는 박한샘의 투자 시계 이번 주 일요일 야간 수업에서 LG화학의 실적을 그때 당시를 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런 종목을 검증해야 되는지 검증법을 한번 그러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8주간 큰 사랑 베풀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